안녕하세요. 저는 공대 출신으로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평범한 남성입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살다 보니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참 별일이 다 생긴다 싶습니다. 어쩌면 제가 곰같이 바보같이 살아서 그랬나 싶기도 하네요. 제가 여태 잘못 살아온 건지 재수없게 잘못된 인연을 만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여자를 만나서 뼈아픈 후회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복수라는 걸 하게 되었죠.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것은 다름 아닌 제 와이프였습니다. 이제는 전처가 된 그녀와 저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사이였습니다. 남자들만 드글거리는 공대를 나와서 또 저 같은 놈들만 있는 IT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저는 도통 연애를 할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어디 주변에 여자라도 있어야 연분을 만들고 연애를 해볼 텐데 늘 남자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그럴 수가 없었죠. 그렇게 30 넘도록 나이만 먹었던 저는 어느 날 직장 동료의 대타로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고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디자이너로 일한다는 그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대 없던 그 소개팅 자리에서 저는 그녀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소개팅에서 이상형을 만날 줄 몰랐던 저는 기대 이상의 만남에 마음이 설렐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그녀도 제가 나쁘지 않은지 저희는 다음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고 적당한 3살 차이의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30이 넘은 저와 20대 후반의 지현이는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연이 같은 여자라면 결혼을 해도 좋겠다 싶었지만 늘 조심성이 많던 저는 적어도 몇 년은 연애를 했으면 싶었어요. 그런데 지연이는 여자 나이 30 코앞이면 결혼이 급하다며 하루빨리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드디어 연애를 한다는 걸 알게 되신 어머니가 제게 결혼을 재촉하셨죠. 너 설마 그 나이에 연애만 하다 끝낼 생각은 아니지? 적당한 아가씨 같으면 데려와서 인사부터 시켜라. 인사는 무슨 인사예요. 아직 그 정도 아니야. 30 다 된 남녀가 그럼 결혼 생각도 없이 만나? 네가 오랜만에 연애하는 거 보니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자리부터 만들어봐. 엄마는 너 하루빨리 장가 보내는 게 소원인 거 알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평생 홀로 저를 키워오셨던 어머니는 제가 얼른 장가를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도 할 만큼 하고 그만큼 돈도 벌고 여유도 생겼지만 못해준 것 없이 열심히 키운 아들이 여태 혼자 있으니 그게 걱정이셨나 봐요. 그랬던 제가 오랜만에 연애를 하는 모습에 어머니도 기대가 많으신 듯 했습니다. 결국 재촉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여자친구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오래전에 이혼하시고 지금껏 교류는 없다는 거니?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 네, 아버지는 연락 안 된 지 좀 됐고요. 엄마는 연락처를 알기는 한데 연락하고 지내지는 않아요. 20살부터 쭉 혼자 살고 있고요. 그래, 나도 혼자 자식 키운 마당에 그런 걸로 타박하라는 건 아니다. 너만 잘하면 되는 거지. 사실 지연이에게는 가슴 아픈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오래전 이혼을 하시고 조부모님 손에 자라다가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는 쭉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외롭던 지연이는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지연이의 그런 사정을 들으셨고 다행히 그 일을 문제 삼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맞으면 빨리 결혼을 하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럼 둘 다 적은 나이도 아니니 올해 안에 식을 올려라. 그쪽 집에 따로 허락받아야 하는 거 아니면 우리끼리 후딱 끝내버리자. 내가 마음이 좀 급해서 말이야. 어머니가 장사 수완이 좋으신 만큼 원래 추진력이 좋으시다는 건 알았지만 그때는 왠지 더 급해 보이시더군요. 그렇게 지연이를 직접 만나보신 어머니는 바로 결혼을 허락하셨고 결혼 준비를 전적으로 도와주시겠다며 저희의 결혼을 서두르셨습니다.
별 생각 없던 저는 어머니 성화에 얼떨결에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 준비는 제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어머니와 여자친구 사이에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며느리 욕심이 있으셔서 그런지 여자친구에게 바라는 게 많으셨고, 지연이는 그런 저희 어머니를 불편해했습니다. 아니,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나더러 어쩌라고 그러시는 거야? 어머니가 내가 고른 아파트는 다 안 된다고 퇴짜 놓으셨어. 구경하기도 어려운 아파트라 겨우 약속 잡았는데 가격 듣더니 바로 나가시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그러게 그 집은 너무 비싼 것 같다고 그랬잖아. 돈이 모자라면 오빠가 더 보태면 되잖아.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살 집인데 왜 자꾸 어머니가 간섭하시는 거야? 그래도 엄마가 구해주시는 집인데 엄마 의견도 들어봐야지. 오빠, 나 너무 힘들어.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오빠가 어머니한테 말 좀 잘해봐. 집을 구하는 문제부터 예식장에 신혼여행지까지 어머니와 지연이의 의견은 늘 정반대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예산에서 전세로 집을 구해주려 하셨고, 지연이는 처음부터 빚을 내더라도 좀 더 넓은 평수에 매매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신혼 살림 때부터 때 빼고 광낼 필요 없어. 집이야 가격 좋을 때 사면 되는 거고 애 생기면 그때 생각하면 돼. 니들이 애 생기면 그때 어련히 집 사줄 테니까 신혼집은 그냥 전세에서 시작해라. 그리고 괜히 신혼여행에 돈 쓰지 말고 차라리 결혼식을 제대로 해. 손님들 모시는 자리인데 부족하면 안 되지. 평생 장사하며 지인이 많으셨던 어머니는 결혼식을 좋은 데서 하고 싶어 하셨고, 헤어진 부모님을 부를지 말지 걱정할 정도로 결혼식에 기대가 없던 여자친구는 차라리 그 돈으로 신혼여행을 제대로 가고 싶어 했어요. 무려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말이죠. 어머니는 그런 여행이 사치라며 반대를 하셨고, 그런 문제들로 여자친구와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중간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여자친구 타박을 하시고, 여자친구는 제 앞에서 시어머니 시집살이 서럽다며 투정을 부렸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뭐 하겠다고 하는 건 다 반대하시잖아. 애 낳으면 집 사주시겠다는 건 또 뭐야? 그럼 애 못 낳으면 평생 전세 살으라 이거야? 게다가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 어머니야말로 어머니 욕심에 결혼식 크게 하자는 거지. 나는 결혼식도 필요 없어. 오빠는 우리 결혼인데 정말 어머니가 다 마음대로 하게 그냥 둘 거야? 결국 여자친구 등살에 저는 어머니를 설득할 수밖에 없었고, 저의 오랜 설득 끝에 집 문제는 어머니 뜻대로, 결혼식과 신혼여행은 여자친구 뜻대로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어머니가 많이 양보를 해주셨지만 뭐 하나 결정하는 게 왜 이리 힘든지 저는 벌써 결혼을 다 치른 것처럼 피곤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 걔 고집이 그러면 결혼식은 니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사돈이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른다는데 결혼식이 뭐 중요하겠어. 나도 니들 잘 살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래도 너 지연이 걔한테 너무 잡혀 살지 마.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너만 피곤해. 부부가 서로 맞춰 살아야지 한쪽이 끌려다니면 되겠니? 아무튼 나도 네 결혼은 시켜야겠어서 양보하지만 결혼 생활은 네가 잘해야 한다. 어머니는 지연이가 결혼 후에도 억지를 쓸까 걱정이신지 제게 너무 끌려다니지 말라 몇 번이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어머니 눈에 며느리가 탐탁지 않은가 싶은데, 그렇다고 또 결혼 반대는 안 하시니 저는 의아했죠. 그래도 다행히 저는 어머니 덕분에 결혼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고,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유럽으로 한 달간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는 게 평생의 꿈이라며 잔뜩 들떠있는 와이프를 보니 저도 어머니를 설득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유럽으로 가서 행복한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신혼여행을 즐기려던 순간 한국에서 제게 비보가 날아들어왔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어머니의 사망 소식이었죠. 이현성 씨 되시나요? 여기 병원인데요. 조정혜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어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알지도 못하는 병원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저는 기가 막혀 말문이 닫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막 결혼식을 끝내고 행복한 허니문 여행을 즐기고 있던 제게 그런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은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몇 번을 묻고 확인해봐도 어머니의 사망 소식은 사실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믿을 수는 없지만 결국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저는 돌아가셨다는 어머니를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귀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뭐부터 해야 하는지, 티켓을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제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겨를도 경황도 없었어요. 심지어 저는 티켓을 알아보던 중에서야 제가 와이프에게 이 소식을 아직 전하지 못했다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저는 뒤늦게 겨우 정신을 차리고 와이프에게 상황을 먼저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아, 놀라지 말고 들어. 우리 지금 한국 돌아가야 해. 급하게 티켓 끊어야 하니까 우선 여권부터 좀 줘봐. 내가 티켓팅 할 테니까 너는 짐부터 싸. 그게 무슨 말이야? 잘 놀다가 갑자기 왜 한국을 들어가? 그게 엄마가 돌아가셨대.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지연아. 그 와중에도 저는 와이프가 얼마나 놀랄지 그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겨우 정신 붙들고 있는데 마음 약한 아내는 충격으로 쓰러지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저의 생각과 달리 와이프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 왜? 아직 자세한 건 몰라. 병원에서는 병사라고 하는데 자세한 건 가서 들어봐야지. 우선 짐부터 챙겨. 얼른 들어가자. 아, 근데 나까지 꼭 가야 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순간 저는 제가 뭔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와이프가 안 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싶었거든요. 지연아, 엄마가 돌아가셨다니까? 지금 당장 돌아가야 해. 가서 확인도 하고 장례도 치러야지. 그니까 장례식 그거 오빠 혼자 하면 안 되냐고. 솔직히 난 좀 가기 싫은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이고 자기 시어머니인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싫다는 와이프의 얘기에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고서 하는 말인가 싶었죠. 하지만 경황이 없던 저는 그런 아내를 나무라지도 못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연아, 너 그 말 진심이야? 우리 엄마 장례식에 가기 싫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장례식에 가기 싫다고 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럼 지금 나더러 혼자 엄마 장례식을 치르라는 말이야? 내가 알아들은 게 맞아? 사실 난 좀 그래. 나 어머니랑 별로 안 친하잖아.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어머니가 나 마음에는 들어 하셨어? 우리 결혼 준비하는 내내 나한테 딴지 걸고 시비 걸고 내가 욕심이라도 부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날 얼마나 괴롭히셨어. 내가 어머니한테 혼난 것만 해도 수두룩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뻔히 알잖아. 오빠도 그래서 결혼하고 내가 시집살이 안 당하게 도와준다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렇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장례식을 안 가? 진심이야? 몰라. 솔직히 가기 싫어. 나 그냥 여기 남아서 여행이나 더 할래.
그냥 오빠 혼자 해. 너무 뻔뻔하게 말하는 와이프의 모습에 저는 순간 소름이 끼치기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장례식을 참석하지 않고 혼자 남은 여행을 하겠다는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여자가 맞나 싶더군요. 물론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를 마음에 쏙 들어하지 않으신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자식 걱정이 많으신 분이라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크셨으니까요.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결혼을 반대하신 것도 아니고 와이프를 그렇게 못살게 괴롭히신 것도 아니셨잖아요. 그저 잔소리 좀 하신 걸 가지고 악감정이 생긴 건지 저는 그런 와이프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아무리 그래도 장례식을 안 가는 건 말이 안 되지. 네가 내 여자친구였어도 지금 나랑 같이 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와이프 되는 사람이 이러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오빠랑 결혼한 거지 어머니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 솔직히 이제 막 결혼하고 신혼여행 온 건데 내가 돌아가신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노릇 꼭 해야 해? 그리고 나 휴가 겨우 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거 다 포기하고 가서 장례식장이나 지키고 있으라고? 내가 유럽까지 언제 또 올 줄 알고 여행을 포기해? 내가 여기 얼마나 오고 싶어 했는지 알잖아. 나 그냥 여행하고 싶어. 제가 겨우 화를 참으며 설득을 해보려고 노력했음에도 와이프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미워서인지 유럽 여행을 포기하지 못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겨우 그런 이유가 아니라 더 대단한 이유였더라도 저는 와이프의 선택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고아처럼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죠. 무슨 이유든 간에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안 가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결국 한시가 급했던 저는 아내를 두고 혼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런 소리를 하는 와이프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탓에 그 여자랑 신랑이 하는 1분 1초마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더 군말하지 않고 조용히 혼자 짐을 싸서 호텔을 나왔죠. 그렇게 저는 제일 빠른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달려 어머니가 계시다는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이미 영안실에 안치되어 계시던 어머니는 차가운 송장이 되어 계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제가 없을 때 혼자 돌아가 버리신 건지 하나뿐인 아들이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죄스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후회할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된 어머니의 죽음은 도무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야 알아보니 저희 어머니가 이미 병을 앓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진작 보호자에게 얘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으시다며 고집을 부리시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이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셔서 저희도 더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환자분께서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마지막에는 치료도 포기하셨거든요. 제가 모르고 있었던 어머니의 병환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암과 암으로 인한 합병증을 앓고 계셨고 제가 모르는 동안 혼자 치료를 받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게 몇 년 전이었고 좋아지는 듯 했던 병세는 최근 들어 다시 안 좋아지고 있었답니다. 더 이상 치료가 소용이 없을 만큼 상태가 나빠진 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완전히 포기하시고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으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 결혼을 하루빨리 서두르셨던 어머니의 생각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결혼하는 것을 보고 싶으셨는지 어머니는 끝까지 제게 당신의 상태를 숨기시고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하면서 악착같이 살아오셨던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마지막까지 자식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늘 빈틈없이 살아오셨던 어머니라면 충분히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의 선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뿐인 자식 걱정에 그러셨겠지만 결국 어머니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저는 아들로서 죄책감을 지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왜 나한테 이런 상처를 주시는 건지, 저한테 이런 반구 없던 어머니에게 원망마저 들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모두 제 탓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병을 앓으신지도 모르고 결혼 준비하느라 어머니가 어떤 상황이신지 살피지 못한 제 탓이었죠. 제가 좀 더 꼼꼼히 어머니를 살피고 따로 사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뵀었더라면 어머니도 병세를 끝까지 숨기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뿐인 자식이라는 놈이 회사 다닌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소홀히 해서 이런 꼴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심지어 그런 자식 결혼시킨다고 끝까지 혼자 고생하다가 가셨던 어머니인데 정작 아들놈은 어머니 장례식장에 며느리를 데려다 앉혀놓지도 못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제가 한심한지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어머니를 따라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차라리 어머니 대신 내가 떠날 것을 그랬구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로 저희 어머니는 속상해 하시겠지만 저도 자식된 입장에서 똑같이 어머니를 걱정하고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효자식인 제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나마 자식도리를 하는 것은 어머니를 걱정 없이 떠나보내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에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머니의 장례식을 열심히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말고는 평생 가족 하나 없이 외롭게 지내셨던 어머니셨지만 그래도 베푸신 게 많으신 분인 덕분에 어머니 장례식에는 어머니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조문객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장사하시며 동거동락하셨던 상인분들과 어머니의 몇 안 되는 친구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그분들 모두 얼마 전 저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셨던 분들이셨어요. 겨우 보름 사이에 제 결혼식과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며 같은 손님들을 맡게 된 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제가 안타까운지 쉽게 말도 꺼내지 못하는 듯 했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너희 엄마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데 이렇게 일찍 떠날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아휴,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 장가는 보내고 가고 싶었는지 어떻게 아들 결혼하자마자 떠났네. 이만큼 버텼으면 손주 보는 것도 기다리다 가지. 그러게 말입니다. 다 제 불찰이네요. 아니 근데 며느리는 어디 갔어? 밖에도 안 보이는 것 같던데 같이 안 왔어? 아, 그게 충격을 받았는지 너무 울다가 쓰러져서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 막 시집온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많이 생각하는구나. 그것도 복이야. 제 결혼 소식을 아는 조문객들 입에서 당연히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궁금해하는 그분들의 물음에 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제 속은 비참했지만 사실대로 말해서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을 더 비참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들 며느리가 시어머니 장례식에 일부러 불참했다는 것보다 너무 슬퍼서 쓰러졌다는 걸 더 이해하기 쉬운 건지 다행히 저의 거짓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런 거짓말까지 하게 만든 그 여자를 속으로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조용히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내드렸습니다. 길고도 짧은 3일장이 모두 끝나고 어머니의 유언대로 유고를 납골당해 모신 저는 그제서야 여태껏 참았던 눈물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울고 싶었지만 저는 장례 내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떠나보냈다는 죄책감에 겨우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였다는 죄송함에 제가 감히 어머니 영정 앞에서 슬퍼할 자격이나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정말 어머니를 보내드렸다는 것이 와닿자 저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납골당 앞에서 혼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저의 슬픔은 어느새 아내를 향한 분노로 변해 있었습니다. 내가 그딴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어머니 곁을 비우고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저는 제 와이프라는 그 여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그 여자는 무슨 생각으로 장례식을 참석하지 않았을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만 확실한 건 그 여자에게는 제가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르게 나온 탓인지 아니면 내가 자기를 버리지 못할 거라 생각해서 그러는지 자기가 그런 짓을 해도 제가 자기랑 헤어지지 못할 거라 확신한다는 거였죠. 그제서야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호구짓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다 해주고 싶었던 저의 진심이 그 여자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주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죽음이 그 여자 탓도 아니고 그 여자한테 복수를 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살려낼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비참함과 모멸감은 돌려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복수의 칼날을 닦으며 그 여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도 일주일이 지나서야 완전히 여행을 돌아온 와이프는 태연하게 어머니의 장례 처리를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자기가 뭐라고 저희 어머니의 유산에 대해 궁금해하는 거였죠. 장례식은 잘 치렀어? 그럼 이제 어머니 유산은 오빠가 받는 거지? 얼마나 받는데? 변호사는 만나봤어? 혹시 상속세 같은 거 계산은 해봤어? 어머니 재산 정도면 상속세 적지 않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니 살아계실 때 편법으로 돌리는 게 나은데. 차라리 내 명의로 돌려주시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 그치? 정말 이 여자는 대체 어디까지 뻔뻔할 수 있으려고 이러는 건지 저는 그 여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기가 막혀서 도저히 대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웃으면서 맞장구를 쳐줘야 하나 울면서 욕을 해야 하나 혼란스러울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더 큰 복수를 위해 잠시나마 제 감정을 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화를 내고 그 여자를 짓밟을 일은 한참 남았으니 당장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어머니의 재산 목록들을 보여주며 그 모든 게 그 여자 몫이 될 거라는 허황된 희망을 품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추락을 시키려면 최대한 높은 곳으로 올려야 하니까요. 세금이 무슨 걱정이야. 엄마가 남긴 돈이 얼만데. 내가 몰랐는데 엄마가 가진 재산이 좀 더 있더라고. 부동산도 꽤 있고 예금도 수십억이더라. 뭐? 그게 진짜야? 어머니가 돈이 그렇게 많으셨어? 어머 세상에. 근데 우리 앞에서는 해줄 만큼 해줬다고 더 달라고 하지 말라 하시더니 어머니 진짜 너무하신다. 그 정도로 여유 있으셨으면 우리 전세 말고 그냥 매매로 해주셔도 된 거잖아. 무슨 욕심이신지 하나뿐인 아들한테도 아끼시네. 그러게. 그래도 이제 다 우리 거 되니까 더 이상 서운할 것도 없지. 지연이 너 갖고 싶었던 거 있으면 생각해둬. 내가 다 해줄게. 정말? 진짜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해줄 거야? 당연하지. 이제 우리 재산만 수십억이야. 이 돈이면 못할 게 뭐가 있어? 너 일 그만두고 싶다 그랬었지? 이참에 그냥 회사 관두고 집에서 쉴래? 어차피 아이도 곧 가져야 하고 그동안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 사실 그래서 여행 더 하고 싶다고 한 네 마음도 이해했어. 처음에는 좀 섭섭하기도 했는데 오죽하면 그럴까 싶더라고. 그동안 지연이 네가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가 좀 많았어. 이제 그런 스트레스 받을 거 없이 그냥 회사 그만둬. 내가 너 평생 먹여 살려줄게. 정말? 오빠 진짜 너무 사랑해. 달콤한 저의 가머니설에 금방 넘어오는 그 여자를 보니 참 얄팍한 사람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였더라면 그런 말을 들어도 진심인지 궁금해했을 것 같은데 제가 정말로 어머니 장례식일로 섭섭한 생각이 없는 줄 아는 건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어머니 덕에 호강할 생각만 하고 있더군요.
덕분에 속이기 쉬운 저는 고마운 노릇이었지만 그동안 내가 이 여자의 이런 얄팍한 면을 왜 모르고 있었을지 속이 아릴 만큼 후회스러웠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를 해봤자 전부 제 탓이고 제 잘못이겠죠. 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저는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일을 그만두라고 말을 하고 바로 하루 만에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왔습니다. 평소 제가 부탁하는 일은 늘 미적미적거리더니 그런 건 또 속전속결로 해결해버리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긴 누구나 돈 많은 백수 인생을 꿈꿀 테니까 당장이라도 회사를 때려치고 싶었겠죠. 덕분에 저는 손쉽게 1단계 복수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여자가 겨우 그런 회사를 억지로 버티고 다닐 정도였던 걸 보면 나중에 가서 다시 취직을 하기는 뻔한 일이었습니다. 고졸의 중소기업 다니던 여자가 제대로 된 회사를 들어가기는 어려울 테니 저랑 헤어지면 한동안 백수 신세를 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겨우 1단계 복수 준비를 끝낸 저는 다음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수가 될까 한참 고민했는데 사실 저도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별로 가진 게 없고 잃을 것도 없는 여자라서 복수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 여자의 마지막 끈앞풀이 저라는 얘기였죠. 그럼 제가 그 여자와 헤어지는 게 그 여자에게는 최고의 복수일 텐데 저는 그 복수도 쉽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이런 여자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리도 없고 아마 나랑 결혼한 이유도 적당한 경제력 때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다른 남자가 나타나면 과연 이 여자가 그냥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해준다는 심부름 센터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남자를 붙이기로 했죠. 이 여자가 저를 두고 바람이 나게 하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한 두 번째 복수였습니다. 괜히 제 돈 들여서 그 여자 좋은 일을 해주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외도 증거 만들어서 이혼할 때 쓰려는 수작도 아니었죠. 저는 조금씩 그 여자의 목을 졸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 여자가 제가 던진 미끼를 물었을 때의 이야기였지만 다행히도 그 여자는 너무 쉽게 그물 안으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좀 기분 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렵지도 않던데요? 모델 출신 남자애 하나 붙이니까 금방 걸리더라고요. 적당히 기분 좀 내고 살살 작업하고 있으니까 아마 며칠 안에 넘어올 것 같습니다. 아예 방까지 잡으라고 할까요? 방이요? 예, 그래야 확실한 외도 증거가 되니까요. 뭐 거기까지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적당히 스킨십 정도로 끝낼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이왕이면 확실한 게 좋기는 하죠. 그럼 남자 쪽에서 밀어붙이지 말고 그 여자가 원하는 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그 여자가 어디까지 가려나 그게 궁금하네요. 업체에서는 적당히 꼬셔서 확실한 외도 증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그 여자가 자기 발로 그물에 제대로 걸려들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남자 쪽에서 접근만 하게 시키고 그 뒤는 완전히 그 여자가 하는 대로 놔두라고 지시했죠.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도 그 여자가 그 남자랑 모텔방에 들어간 게 겨우 일주일이 안 걸렸더군요. 심지어 남자 쪽에서 유부녀인 걸 눈치챈 척 말리려고도 했는데 와이프 쪽에서 먼저 적극적이었답니다. 결국 저는 손쉽게 그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증거까지 확보를 할 수 있었는데 막상 이걸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외도 증거를 확보한 저는 다음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 협박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추가 비용이 드는 거 아시죠? 혹시나 신고당하게 되면 위험 수당까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의 없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남긴 불륜 증거를 가지고 그 여자를 협박하기로 했습니다. 당신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이혼시킬 거라고 그 여자 목을 조르는 거죠. 제가 수십억 유산을 받게 된 상황에서 그 여자가 저와 이혼을 할 수 있을 리는 절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야 할 거고 말도 못하고 협박범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게 제가 생각한 두 번째 복수였습니다.
한참 그런 협박에 시달리다 보면 그 여자도 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조금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시달려서 겨우 가정을 지켜냈다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여자와 이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얼마 뒤 와이프는 제게 돈 얘기를 꺼내왔습니다. 돈으로 협박범의 입을 다물게 할 생각이라는 게 훤히 보였죠. 오빠, 혹시 유산 정리는 언제 되는 거야? 아직 멀었어? 아무래도 좀 걸리지. 이게 세금 줄이려고 하다 보니 일이 쉽지 않네. 급한 것도 아니고 좀 천천히 해서 몇 억이라도 아끼는 게 낫지 않겠어? 근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아니, 그냥 나 요즘 일도 안 하는데 벌이가 없으니까 오빠 카드 쓰기는 좀 미안해서 그냥 내가 돈 좀 쥐고 있으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미리 줄 수 있는 돈은 없어? 돈 필요하면 그냥 내 카드 쓰면 되지. 왜? 뭐 사고 싶은 거라도 있어? 그런 거 있으면 내가 사줄게. 같이 가서 사자. 아니야. 사고 싶은 건 없어. 저 때문에 회사도 그만두고 당장 벌이도 없는데 제 허락 없이는 쓸 수 있는 돈도 없으니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라 친정도 제대로 없는 여자가 돈 빌릴 구석도 없이 끙끙대는 꼴을 보는 게 꽤 통쾌하더군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저는 얼마 뒤 그 여자가 수백만 원의 돈을 협박범에게 건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니라면 돈 한 푼 나올 구멍 없는 여자가 대체 어떻게 돈을 마련했나 궁금했죠. 신용등급도 나빠서 은행에서 대출 같은 것도 어려울 거고 그렇다고 사채를 쓸 겁대가리가 있는 여자는 아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알고 봤더니 그 돈은 연락 끊고 지내던 자기 친정엄마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결혼식에도 자기 어머니를 안 부른다 고집을 피우던 여자가 오랜만에 친정엄마에게 연락을 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을 입금했다는 장모의 문자를 보게 되었죠. 이로써 저의 세 번째 복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모녀 사이를 보면 흔쾌히 돈을 빌려줄 리가 없을 텐데 돈을 빌린 걸 보면 금방 갚겠다는 약속을 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와이프 생각에는 유산 정리만 되면 자기 앞으로 큰 돈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니 금방 돈을 갚을 수 있겠다 싶었겠죠. 하지만 저와 이혼을 한다면 그 돈은 증발해버리는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 여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할 테니 위자료를 생각하면 더 큰 빚을 지게 될 상황이었네요. 그렇게 3달 사이 그 여자를 궁지로 몰아버린 저는 저의 결혼 생활이 100일째 되던 날 그 여자 앞에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서류 정리 끝난 거야? 그래, 서류 정리 끝났다. 너랑 나랑 이혼 서류.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 서류라니. 오빠, 갑자기 왜 이래? 나랑 이혼을 하자고? 그래, 우리 이혼해. 뭐야? 갑자기 큰 돈 생기니까 나랑 같이 쓰기 싫어서 그래? 갑자기 왜 이러는데? 네가 몰라서 물어? 정말 내 입으로 얘기해? 너 정말 나한테 잘못한 거 없어? 뭐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혹시 설마 내가 어머니 장례식 안 간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제 와서 쪼잔하게 그걸로 이래? 정말 뻔뻔하다 지연아. 너 나 몰래 바람 폈잖아. 저는 딴소리하는 그 여자에게 제가 쥐고 있던 불륜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겨우 500만 원의 증거를 덮었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내미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이거 어디서 났어?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해? 왜? 누가 나한테 이걸 보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지게? 내가 이거 없애려고 무슨 짓을 했는데? 아니, 오빠, 그게 아니라 이거 다 오해야. 나 사실 협박당했어. 나는 정말 하룻밤 실수였는데 이 미친놈이 나한테 이걸 가지고 오빠랑 이혼시키겠다고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 걔 아주 선수라니까? 일부러 나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가려고 그런 거야. 이거 속으면 안 돼. 변명을 해봤자
네가 나 몰래 다른 놈이랑 바람핀 건 사실 아니야? 네가 알고 당했건 모르고 당했던 네가 벌인 일이 맞잖아. 오빠, 정말 실수였어. 딱 한 번이었어. 제발 나 용서해줘. 나 오빠랑 못 헤어져, 어? 네가 나랑 왜 못 헤어지는지 내가 잘 알지. 너 우리 엄마 유산 때문에 그러잖아. 수십억 돈을 앞에 두고 어떻게 이혼을 하겠어? 근데 너도 참 염치가 없다. 우리 엄마 장례식도 안 오고 남편 두고 바람까지 폈으면서 그 돈은 탐이 나냐? 너 나를 한순간이라도 사랑하기는 했어? 그냥 적당한 남편감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 오빠, 왜 그렇게 말해? 나 오빠 정말 사랑해. 어머니 일은 내가 잘못했어. 그땐 내가 잠시 돌았었나 봐. 아니, 내가 고아처럼 살아서 그래. 내가 제대로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커서 오빠 마음을 이해 못했어. 오빠가 나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돼? 나 오빠랑 헤어지면 못 살아. 제발 나 좀 용서해줘. 내가 평생 반성할게, 어? 그동안 너 같은 인간을 동정하고 사랑했던 내가 등신이야. 대체 네가 뭐가 좋다고 너 같은 여자랑 결혼했을까? 이제라도 후회를 끊으려면 나도 너랑 이혼하는 방법밖에 없어. 긴 말할 필요 없고 당장 짐 싸서 나가.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어. 나 돈 한 푼도 없는데. 그건 네 사정이지. 아, 그리고 너 돈 준비해야 할 거야. 너 바람 폈잖아. 그거 위자료 내려면 못해도 한 1,000만 원은 필요할걸?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집 걸 돈도 없는데. 오빠, 제발 그러지 마.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잖아, 어? 말귀 못 알아듣는 척하지 말고 빨리 나가. 안 그러면 진짜 못 볼 걸 보고 끌려나가던가. 너 용서 안 해. 네가 우리 엄마 외면한 그 순간부터 나 너 참아온 거야. 근데 결국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쳤는데 너 같으면 네가 용서가 될 것 같냐? 내가 그렇게 호구 같아? 저는 그 여자를 길바닥에 쫓아내버렸습니다. 와이프는 갈 곳이 없다고 현관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그 여자의 울부짖음이 제 귀에는 즐겁게 들릴 뿐이었죠. 그래서 한참 울어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자기도 창피한 건지 얼마 못 가서 사라져버리더군요. 그 후로 계속 그 여자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 번호를 알려주고 이혼 얘기만 하자고 했죠. 하지만 생각이 짧은 그 여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탓에 결국 저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결국 손해보는 건 그 여자일 뿐이었어요. 돈도 없는 사람이 소송은 어떻게 감당할까 싶었죠. 근데 어디서 변호사를 구해오기는 했더군요. 그리고 기막히게도 제게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내가 받을 돈은 받아야지. 어머니 유산 나도 받을 수 있어. 어머니 유산을 네가 어떻게 받아? 그건 내가 받은 유산이고 네 몫은 하나도 없어. 네가 뭐라도 기여한 게 있기나 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유산을 달라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꿈깨. 살아생전 어머니한테 효도라도 했으면 모를까. 법적으로 그 여자가 어머니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은 제 예상대로 끝이 났고 저는 그 여자에게 7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람난 여자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게 아쉬웠지만 이미 변호사 비용으로 수백을 날렸을 그 여자를 생각하니 기분이 풀리더군요. 어차피 저한테는 그 돈보다 복수가 중요했기에 제가 바라던 바는 이룬 셈이었죠. 저의 계획대로 그 여자는 큰 꿈을 꾸다가 처참하게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몫이 될 줄 알았던 시어머니 유산은 헛꿈이 되었고 오히려 위자료에 협박범한테 돈까지 뜯겨야 했죠. 게다가 그 여자가 저 몰래 자기 퇴직금으로 외제차 계약까지 했던 걸 알게 되었는데 제 돈이 없으니 그 계약금도 날려야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백수의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그 여자도 제가 느꼈던 허무함을
조금은 느꼈을까요? 그래봤자 어머니를 잃은 제 심정에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를 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그 여자와 몇 달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저는 그 후로 여자라고는 쳐다도 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어딘가 좋은 여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 여자에 대한 기억 때문이라도 제가 연애가 쉬울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도 저는 앞으로도 어머니를 위해 꿋꿋이 살아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저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를 전하겠습니다.